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답시장실, 파라솔 토크 등 여러 시정 활동을 펼치며 시민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천시의 산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꿈꾸며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를 만들어가는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봅니다. 21세기 리더의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통과 공감 능력일 겁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도 소통의 힘을 믿고 취임 후 지금까지 꾸준히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엄태준 이천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올 초부터 찾아가는 현답시장실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아직도 네.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럼요. 올해 들어서 시작한 건데 얼마 전에 마쳤는데 12번째니까 이천시가 총 14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2군데 남겨놓고 12군데를 마쳤습니다. 현답시장실은 시장이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서 하루 읍면동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아주 멋진 소통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통의 힘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취임 초부터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에 살짝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정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현답시장실. 그리고 파라솔을 들고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파라솔을 치고 이동식 시장실을 운영하는 거. 예. 그리고 몇 분이 되었든 시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이천시장이 갑니다. 또 이천에서 아주 주요한 그런 현안 문제점들이 있을 때 지역의 리더분들을 많이 모시고 도란도란 콘서트를 열어서 시민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접 현장을 도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행정이 무엇인지 또 정치가 무언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그 생각을 고려하고 편익을 고려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으로 시민들이 이럴 것이다, 이걸 좋아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이 공통의 요구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받아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을 빼놓고는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소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소신을 바탕으로 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볼까요? 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말하다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이천시의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업체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규제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부인하기 힘든 것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그렇게들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 우리 이천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산업, SK 하이닉스가 본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해서 일본의 그러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일 수밖에 없고 해서 우리 이천으로서는 이천의 향토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이닉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반도체 산업을 공부를 해보니까 네. 다른 산업보다는
물과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 산업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그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큰 양의 물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한데 그 대용량의 송전 선로를 깔아야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우리 이천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해서 제가 직접 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정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면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편만 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올바른 시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너무나 커서 사실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요구할 거를 이천시에 요구하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정말 사업이 잘 돼서 그 내는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께 그 원하는 걸 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은 회사를 응원하고 회사는 이천시에 지방세를 많이 내고 또 이천시는 시민들에게 그 돈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동의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아주 큰 숙제를 풀었습니다. 이 이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를 꾸준히 방문하셔서 이 기업체의 입장도 듣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기업들 어떤 말 요즘 하나요? 이천 관내에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을 만나면 다른 것보다는 이천이 올 때는 몰랐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서 얼마 전에는 8단 상수원과 관련해서 규제로 묶여있는 그 자연보전권역에 그러한 그 지자체들이 모여서 정말 규제 그 혁신을 위한 포럼도 했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드냐. 이천이 참 그 너무 힘들어서 사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이천시가 나서서 직장이 필요한 사람과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해서 연결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물건을 정말 잘 만들 수 있고 만들었는데 이거 팔 데가 없다. 이 판로를 이천시에서 좀 찾아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해서 직접 미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서 정말 많은 양의 수주를 일으켜내니까 기업 대표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업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셔서 이제 막 7개월 정도가 지났나요? 전에도 그 지역 화폐라는 것이 있었는데 할인권 같은 그런 그 지역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효과를 별반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 시대니까 지역 화폐를 신용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가맹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그 카드를 사용하는 그 시민들도 사용하는 데 편리하니까 지금은 그 지역 화폐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지역의 영세 상인들,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일정한 그 회사 규모를 봐서 큰 회사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많이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활성화 위해서는 이 전통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천시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게 마련돼 있나요? 우리 이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226개 시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중앙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 만큼 그렇게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네. 예산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그 들어간 그 노력이나 비용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건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번영 회장님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사실 욕먹을 각오를 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형 마트를 가면 거기 유니폼 입은 분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사도 정말 친절하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그 손님들한테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봤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만큼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친절한다면 우리 시하고 손잡고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천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밖에 뭐 복숭아도 있고 인삼도 있고 맞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참 많은데 이천의 농산물이 국민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뭐 지원 정책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천 쌀과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농산물 시장이거든요. 이 농산물 시장에서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탑을 유지하는 게 지금 6년 연속 1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점에 바로 임금님표 이천 쌀이라는 그러한 그 매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천시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 농민들이 그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유지시켜주고 도와드릴까를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본부장을 임명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가 정말 잘 유지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정책도 이렇게 마련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전국의 돈육 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 역시 축산업이 큰 곳인 만큼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이천시에 혹시 예방 대책과 향후 축산 정책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사실 올해는 돼지 열병으로 정말 걱정이 너무나 많고 저희 이천시도 다른 그 지자체보다도 직접 발병은 안 됐지만 경기도의 돼지 중에서 4분의 1이 또 이천에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2위입니다. 축산 네. 농가가. 그래서 각별히 축산 농가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정말 고심이 많은데 항생제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축 전염병이 다가왔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천으로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말 그러한 가축 전염병이 우리 이천으로 오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이제 집적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으로 또 실제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정부의 목소리도 정말 챙겨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천시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국의 그 시장 군수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거창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지금 당장 이천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그 일상의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불편을 듣는 일을 더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불편을 하나하나 거두면 시민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런 이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생신고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까지 출산 이후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일이 방문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양육수당부터 전기료 경감 신청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예비 부모를 위한 육아 정보, 수유교실, 5터치 건강교육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산모나 배우자가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산모나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자녀인 경우 혜택이 더 다양한데요. 다자녀 인증을 위한 가족증명서를 함께 등록만 하면 되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에 들어가면 로그인 필요 없이 신청받은 접수번호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기관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 했던 것에서 이제는 원스톱으로 간소화된 출산 지원 서비스. 잊지 말고 신청해 다양한 혜택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늙어가는 농민, 사라지는 농촌. 점점 더 벌어지는 도농 간 소득 격차까지 농촌에 대한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농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 4차 산업 기술로 더 빠르고 더 쉽게 스마트 농업의 모든 것. 미래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질 국내 종자 산업의 현주소와 성과까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농업은 인류 초기부터 지금까지 3번의 큰 혁명을 거쳐왔다고 합니다. 1800년대 윤작법 개발, 1950년대 다수학 품종 개발, 그리고 2000년대 4차 산업기술과 농업이 만난 신농업혁명인데요. 농업의 미래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예,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어쨌든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좀 돌아다녔고 네.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첨단이면서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 지난 1년간 주력을 했고요. 네. 그와 같은 것들의 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일들을 1년 동안 추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 스마트 농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기술이 전 분야에 걸쳐서 접목이 되고 있는데 농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분야가 스마트팜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들 그냥 쉽게 똑똑한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농업, 네. 정밀 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물을 이렇게 예를 들면 토마토가 됐건 딸기가 됐건 아니면 뭐 가축이 됐건 전 생육 과정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네. 그것을 계측을 합니다. 저희 센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계측을 하는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그 작물이나 가축에 그동안 축적돼 있는 최적의 환경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맞춰내 가지고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통제하는 거죠. 그것을 가급적 편리하게 그리고 가급적 과학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아울러 안전성도 확보하는 건데요. 일반 국민들께서 또는 소비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소위 그 비닐하우스, 그린하우스가 대표적인데요. 보기에는 이제 비닐로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같은 것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세계 수준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표준화시켜서 공급해 주는 것이 국가가 일차적으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와 같은 이제 기자재들을 이쪽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수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농가 측면은 이제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들이 꽤 있죠. 예, 예. 실제로 성공한 농가도 나왔나요? 지금 시설 농업을 하시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스마트 농업을 네.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농가들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전북 익산에 네. 토마토 농장을 예를 들면은 농장에서 생산한 작물의 정보를 3년, 4년 다 쌓아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매번 적정하게 해줬더니 예를 들면 뭐 생산량이 한 50% 늘고 아, 예. 그다음에 에너지 투입 비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가급적 줄이는 거죠. 한 30% 줄고 예. 뭐 특히 관리하는 시간이 줄고 네. 또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이 또한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토마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예 작물에서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저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화훼 작물 또 축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질병으로 문제가 됐던 그 돼지 양돈 산업의 경우도 말씀드리면 그 외부하고 차단돼 가지고 질병 통제도 할 뿐더러 그 안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과거와 달리 예.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후 변화 대응 전략입니다. 기상이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상이변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고 계신가요? 예, 절대적이죠. 예. 기상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되고 그래도 절대적이고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상입니다. 하루하루의 기상이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하게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네. 그 후자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에도 빨리 그 기상을 농업인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네.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1시간 후에 우박이 내릴 것이라든지 예. 내일은 분명히 서리가 내릴 것이라든지 예. 비가 예상보다 많이 올 것이라든지 하면은 어쨌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는 농업 기상에 관한 인공위성이 올라갈 겁니다. 예. 뭐 그런 걸 기화해 가지고 굉장히 농장 단위, 예. 심지어는 필지 단위로 아마 농업 기상 정보가 제공이 될 겁니다. 아, 예. 또 앞서서 정확성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온난화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100년 동안 한 1.7도 정도 한반도가 높아졌는데요. 예. 1도가 높아지면은 북방한계선이 한 80km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감귤 같은 것이 이미 정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농업인들한테 기존의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예. 또 다른 농업인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열대 작목들에 대한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보급하고 예. 특히 예기치 못한 질병 통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네.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깜짝 사업을 또 펼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농업인들 중에 굉장히 앞서가는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예. 다만 그분들이 하는 기술들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이 꽤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예. 그 온실이라는 그 소위 비닐하우스의 개념이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름 5월부터 9월까지 네. 소위 35도를 넘나드는 온도에서는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렇죠.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저희가 쿨링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쿨링하우스. 예. 예. 똑같은 비닐하우스로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해서 예. 규모도 키우고 중간에 보온 커튼도 만들고 예. 새로운 노즐 방식의 기화 장치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여름철에도 예. 30도 정도를 유지해줘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예. 그런 온실을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예. 농업인들께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 네. 새로운 규격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은 사막에서 남극까지 네. 이것이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은 네. 그 아랍에미레 같은 사막 기구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해 보고 네. 그것과 좀 다릅니다만은 극한의 지역까지도 농업을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성과들이 있을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장미와 딸기를 재배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다른 농장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꽃대가 굉장히 두껍고 예. 꽃이
화려하고 오래가는 동일한 품종이라도 그런 예.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장미가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는데 예.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앞으로 네. 수출로도 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 이러한 것을 검증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예. 농가가 규모화하면은 앞으로 장미 산업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수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딸기는 저희들이 이게 10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딸기가 빨리 나오도 시장에서는 11월 중순 이후 12월 달부터 제철을 시작을 예.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름에 네. 그 소위 말하는 쿨링아웃에서 아. 저온 처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뭐 당도라든지 시장에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는 평가가 좋습니다. 네. 또한 앞으로 딸기 재배 농가들, 선도 농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선도 농가들이라든지 전국에서 네. 이 시설을 보러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름 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덜 쓰는 농업을 좀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인데요. 최근 곤충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실제로 곤충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곤충은 사실 생소한 건 아닌데 네. 곤충을 과거와 달리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을 하거나 활용한다니까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그 해산물 중에 랍스터도 과거에는 안 먹었답니다. 아. 그것을 식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 그 예. 익숙함이 필요했겠죠. 곤충도 그런 종류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뭐 곤충 먹는다 하면 조금 예. 깨름직하긴 한데. 네. 그렇지만 이제 곤충 자체로보다는 그것을 네. 이제 소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식용 같은 경우는 워낙 곤충은 네. 그 고단백질 음식이죠. 예. 특히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네. 가장 장점이죠.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환자식으로 많이 응용이 돼서 쓰이고 있고 네. 그 의학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품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축이나 동물의 사료용으로 아, 굉장히 사료. 많은 예, 각광을 예. 받고 있고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의약품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누에 고치는 주로 실크를 만들 때 예, 쓰는데 그렇죠. 의료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 고막이라든지 예. 우리가 봉합을 할 때 쓰는 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로부터 많이 추출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예. 화장품은 아주 많은 소재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곤충 산업은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민간에서 지역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네. 다양한 형태의 농장들이 네.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흰점막이 꽃무지라든지 뭐 동해등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기능성 있는 그 곤충들을 네. 그 재배를 하고 키워서 네. 이미 소득을 올리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때문에 위생 기준을 만들어주고 예. 새로운 재배 방법이라든지 시설을 그 실험을 해서 만들어서 농가들이 보다 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또 다른 미래 먹거리가 이제 종자 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국산 품종 중에는 주로 이제 딸기, 그리고 프리지아, 선인장이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딸기는 뭐 지난 그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미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아까도 딸기했으면 예. 맛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한 15년간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 이제 100% 품종이 저희들 거라고 우리나라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예. 그 품종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예. 점이 있죠. 이제는 따라하는 걸 넘어가지고 앞서가는 것이 있겠고요. 네.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꽃인데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예.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여러 작물에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국산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사과, 배와 같은 과수라든지 예.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지고 네. 종자 산업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따라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품종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수출로 이어지면서 로열티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로열티 작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장미, 딸기, 예. 국화, 뭐 참다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최근에 추정을 해봤더니 1년에 100억 이상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품종 하나 개발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예. 이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효과를 따지면 상당하죠. 네. 예를 들면 아까 장미 중에 하나 있었는데 딥퍼플이라고 네. 가시가 없습니다. 아, 장미에 가시가 없으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꽃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취급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 그러한 것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고 예, 예. 상당한 로열티를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또 해오셨고 앞으로 할 일도 참 많으신데 올 한해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시고 또 내년에는 어떤 것들에 좀 주력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성과, 미흡한 점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이제 또 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내년도에는 보다 농업인, 그다음에 소비자, 국민 중심의 농업 농촌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다 편리한 기술, 네. 현장에서 보다 안전한 기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현장 중심의 연구를 계속 할 겁니다. 예를 네. 들면 그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밭작물 기계화는 아직 많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 작지만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밭작물 기계를 뭐 개선한다든지 만들다든지, 그다음에 농자재 같은 경우도 특히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보다 친화적으로 하는 네. 어떤 세심한 데에도 좀 한번 신경을 써볼 생각이 있고요. 그러한 뭐 새로운 분야들을 그 연구를 제도화시키고 안착시켜서 네. 저희 연구원들도 좀 그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좀 애써볼 생각입니다. 농업과 첨단 기술의 만남, 에그테크라고 하는데요. 이 에그테크의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35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농업에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뒤처지지 않게 농업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